요즘 사실 프라치 임플란트가 많이 유행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. 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서울콘스트치과 대표원장 정용성입니다.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 유튜브를 봤을 때 제일 많이 인터넷 검색어 되는 게 프라치 임플란트라는 개념인데요.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오론엑스라고 표현을 해요. 이 X라는 게 임플란트의 개수를 말하고, 이 임플란트 개수 위에 모든 보철이 올라간다 라는 개념으로 오론엑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, 여러 가지 사실 치과 의사들끼리도 임플란트 개수를 몇 개를 심냐, 위에는 아래나 똑같이 해도 되냐,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. 요즘 정립된 개념으로는 아래쪽에는 그래도 4개, 위에 쪽에는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전체 보철이 한 통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문제없이 환자분들께서 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립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오론4, 오론6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은 최대 몇 개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. 쉽게 말해서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많을수록 안정적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안정적이긴 해요. 근데 안정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아래쪽에 6개, 위에 쪽에 8개 이상 심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섹션을 나눠서 그 프라치 임플란트가 아닌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원래 사실은 프라치 임플란트라는 개념은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. 그 임플란트가 거의 초창기에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개념인데,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하진 않았었지만 미국에서는 옛날부터도 많이 하던 술식이고, 일단 프라치 임플란트가 왜 나왔냐고 생각을 해보면, 옛날에는 임플란트 기술 자체가 발달이 돼 있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임플란트를 정교하게 심을 기술이 없었어요.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뼈이식을 해가지고 뼈이식제를 활용해서 뼈이식을 했을 때 뼈가 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뼈가 부족한 부분에 내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그럼 뼈가 괜찮은 부분 몇 군데만 심어서 우리가 전체를 보상을 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오론엑스라고 보시면 돼요. 프라치 임플란트.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쓰였었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치과 의사분들이 사실 손이 좋은 편이긴 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 임플란트로 회복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, 요즘 사실 프라치 임플란트가 많이 유행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첫 번째는 일단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보철을 빨리 올릴 수 있다가 장점이에요.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보통 프라치 임플란트를 할 때 뼈가 좋은데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더 보철이 빨리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고,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임플란트의 개수 자체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도 있고, 세 번째는 요즘은 이제 단순히 보철이 지르코니아가 아니라 메탈 위에다가 지르코니아를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보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은 임플란트 개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요. 환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여력이 각자마다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환자분의 충분한 상담을 하고 어느 정도 비용까지 생각하시는지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아무리 비용적인 걸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 심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. 그러다 보면은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었을 때 최대한 유리하게 심을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해서 개수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결국은 그 전체 보철이 통으로 들어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리 메탈바를 쓰더라도 크랙이 섹션으로 나눈 것보다는 생기기가 쉬워요. 그렇다 보니까 저장력이 너무 강한 분들 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는 조금 불리한 구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설명드리는 게, 그렇다고 우리가 나물같이 질기거나 딱딱한 견과류 같은 걸 안 먹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 빈도를 반 정도 줄여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.
왜냐하면 통으로 묶여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식물이나 이런 게 끼기 조금 더 쉬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양치는 잘 해주시고,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워터픽이라든지 치간 칫솔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고, 환자분이 나는 조금 틈이 있을 때 오히려 끼는 것 같아서 싫어 라고 하면은 아예 확실하게 오픈을 해서 편하게 관리하게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은 그런 거 난 싫어서 그냥 최대한 잇몸을 덮어서 안 끼게 해줘 라고 하면은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치과를 자주 오셔야 돼요. 스케일링을 꾸준히 받으시고, 필요한 부분에 혹시라도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지금 고철을 풀어서 확인을 해야 될 때도 있고,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서 치과랑 좀 더 친해지고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쓰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다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 오로넥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글 감사합니다.